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런 생각부터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오늘도 귀찮다. 몸을 일으키는 것도 귀찮고, 세수하는 것도 귀찮고, 밥을 챙기는 것도 귀찮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컵에 물 따르는 것조차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딱히 어디가 심하게 아픈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 나이가 드니 다 귀찮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조용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 귀찮음은 나이 탓일까요? 정말 의지가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어떤 신호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이건 내 탓만은 아니었구나.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된 한 실험이 있습니다.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6개월 동안 집중 관리를 받았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 약물까지 꼼꼼히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6.5개월 늘어났고 신체 장애의 발생은 약 2년이나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비결이 단순히 운동이나 영양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 상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선이었습니다. 감정선이란 우리 마음의 평균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기쁘지도 않고 아주 슬프지도 않은 상태. 그 중간 어딘가에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마음의 높이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선이 서서히 낮아질 때입니다. 이때 사람은 울지도 않고 큰 절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다 귀찮다. 하루가 너무 길다. 이게 바로 시니어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우울의 형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우울은 종종 격렬합니다. 눈물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울은 조용해집니다. 울지 않습니다. 대신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거둡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귀찮음입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이 버거워지는 상태, 알지만 못하는 상태, 운동이 좋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밥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 겁니다. 이 마음의 무게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운동화를 신는 그 짧은 동작조차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조차 결심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덜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피로가 늘고, 피로가 늘면 다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귀찮음, 활동 감소, 체력 저하, 우울감 증가, 더 큰 귀찮음. 이 고리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노화를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우울증인가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우울은 있다 없다로 나뉘는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의 문제입니다. 감정선이 얼마나 내려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명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태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내가 게을러진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인식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약부터 떠올리십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첫걸음은 의외로 작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복용 중인 약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 조합이 피로와 무기력을 키우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높이는 몇 점인지 스스로 묻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감정선이 바닥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떠 있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운동하라가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큰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현관에 운동화를 미리 꺼내두는 것, 밖에 나갈 이유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
엘리베이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시동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완주보다 시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 예전 같았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무거웠던 거였구나. 이 한 문장이 사람의 등을 다시 펴줍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조금 늘어납니다. 움직임이 늘어나면 감정선이 아주 조금 올라옵니다. 아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그 아주 조금이 다음 날을 버틸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운 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그 말은 때로는 잔인하게 들립니다. 기운이 없어서 못하는데 기운을 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응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설명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귀찮음은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다 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과 이야기하십시오. 몸 상태를 점검받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받는 능력도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점과 식사가 무너지고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고 극단적인 생각이 스친다면 혼자 참지 마십시오. 그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의 영역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은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가능합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